안녕하세요,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 7초짜리 짧은 녹음 파일 하나, 그 안에 담긴 40년의 세월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밥은 먹었니? 이 평범한 질문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기 전에 전하지 못한 말들,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의 무게,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빗소리와 목소리.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단 7초짜리 녹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초 안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 엄마가 떠난 후의 시간, 엄마를 그리워한 시간, 비가 우산에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는 묻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하지만 진짜 묻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외롭지 않느냐고,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네, 엄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이.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문장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 강 건너면 엄마가 기다린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장맛비로 불어난 강, 흐린 물빛. 어린 시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사람 마음을 데려간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은 흐르니까요. 마음도 흐르니까요. 엄마를 향해. 2장. 받지 못한 전화. 3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걸겠다고. 회의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사는 칭찬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늘 전화를 기다리셨으니까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엄마의 전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아, 학원 끝났니? 응,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어. 감기 조심하고.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지금 아이 재우는 중이야. 내가 나중에 걸게.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빨리 와.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 전, 제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간호사가 엄마의 유품을 건넸습니다.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발신 번호, 제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도 전화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전날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는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나중에 전화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중은 없었습니다. 3장 7초의 기적.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엄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양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엄마는 물건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셨으니까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번호, 남편 번호, 아이들 번호,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윤이한테 전화하기. 토요일 저녁 7시. 그때가 제일 안 바쁠 것 같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안 바쁠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엄마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7초짜리 녹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녹음해 두신 거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듣기를 바라며 저는 그 녹음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을 먹을 때, 잠들기 전, 지윤아, 밥은 먹었니? 그 짧은 질문에 저는 매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먹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4장 강가의 약속.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의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7초가 엄마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리해야 해. 엄마도 그러길 원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그릇, 책,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전화를 자꾸 해서 내가 바쁜 거 아는데도 자꾸 전화했어. 사실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밥 먹었어? 라는 대답 하나면 됐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일이었거든.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엄마가 떠나면 강가에 가줘. 매일 저녁 산책하던 그곳. 거기 가면 엄마가 있을 거야. 물소리 속에, 바람 속에. 그리고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부탁, 강가에 가달라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5장. 어린 시절의 강.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강가에 가셨습니다. 엄마도 함께였습니다. 지훈아, 아빠랑 낚시할래? 네. 저는 좋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것이, 하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심해졌습니다. 아빠 언제 잡혀? 기다려야지. 물고기도 생각이 있단다. 엄마는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김밥 먹을래? 엄마가 김밥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그럼 더 먹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가족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좋았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울고 계신다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강가에 가셨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였습니다. 엄마는 강가에 서서 한참을 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 어디 갔어? 저강 건너로 갔어. 언제 와? 안 와. 이제 안 와.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응?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아빠 목까지 잘 크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그날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젖은 손으로.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엄마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소는 강가여야 한다는 것을
6장 장맛비의 고백.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강 가볼게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혼자? 네.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엄마 동네로 갔습니다. 30년 전 살았던 그곳.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집들은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하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산책하던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엄마 목소리가 강변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강가에 가줘. 거기 가면 엄마가 있을 거야. 고개를 들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해요.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받았어야 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한다는 핑계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7장 물소리 속의 대답.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똑똑똑. 리듬이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도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그 소리들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들렸습니다. 지윤아, 괜찮아.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7초짜리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엄마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장맛비 속인데도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우리 딸.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요, 엄마. 전화 못 받아서. 괜찮아. 내가 바빴잖아.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지윤아, 너 밥은 먹었니? 그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하셨던 네, 엄마. 먹었어요. 이번에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해준 미역국 제대로 먹었습니다. 잘했어. 잘 먹어야 해. 네, 엄마.
그리고 지윤아, 네, 이제 놓아줘. 엄마를. 가슴이 찡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 만났어. 여기 강 건너에서. 정말요? 응.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 30년 동안. 엄마, 우리는 이제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행복해야 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엄마는 안 가. 늘 여기 있어. 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있어. 엄마, 평생 사랑한다. 우리 딸.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빗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8장. 에필로그 흐르는 것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강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강변길 양쪽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곳이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매일 산책하셨어. 우와, 예쁘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엄마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엄마의 녹음은 여전히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듣지는 않습니다.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만 듣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이제는 밥도 잘 먹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웃기도 합니다.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 뭔데요? 밥은 먹었니?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야. 밥 먹었냐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응.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엄마한테 물어볼래요. 엄마, 밥은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응, 엄마 먹었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면서 있어.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흐르는 것이라고, 멈춰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 엄마에게서 저에게, 저에게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흐르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응, 자주 오자.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응.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응. 저 강물 속에. 아이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7초가 아닙니다. 제 안에서 평생 흐르고 있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그 질문 속에 담긴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밥 먹었냐고 묻는 것, 잘 자라고 말하는 것,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 고마웠어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이제 알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할게요. 매일 물어볼게요. 밥은 먹었니?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흐르게 할게요. 강물처럼 영원히. 은빛나무 여러분 어떠셨나요? 밥은 먹었니? 이 짧은 질문이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질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그리운 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나중에 가 영원히 오지 않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